지금부터는 이제 생육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농작업을 하실 때 좀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결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개화기 때 좋은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좋은 피해가 많고, 왜 좋은 피해가 많냐면 개화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자꾸 이게 따뜻하고 계속 따뜻해지든지, 안 그러면 추우려면 좀 춥다가 정상적인 날씨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따뜻하다가 3월 초까지 따뜻하다가 꽃필 때 되가 추워지는, 그게 최악이잖아요. 그죠? 이런 봄철 좋은 피해 패턴이 수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피해를 좀 적게 받으면서 착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제가 웬만하면 뭐 비료 얘기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불량하거나 세력이 좀 약한 나무, 그리고 특히 작년같이 저장 양분이 부족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화 전에 붕소라든지 요소 연면 시비를 섞어서 1차 약 칠 때 같이 하셔도 되고요. 개화 전 약할 때 같이 하셔도 되고, 요런 책에 다 있으니까 뭐 양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요걸 물에 녹여서 줄 때는 붕사를 제가 요 붕사라고 붕소라고 여기 적어 놨는데, 붕소는 그 성분 이름이고요. 이 성분이 들어있는 여러분들 비료를 사실 때는 붕산을 사셔야 돼요. 붕산은 땅에 뿌리는 거고요. 붕산을 사셔야 녹여서 같이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붕산 300g 20단말에, 그 다음에 요소 한 1.5kg 이렇게 해서 쳐주면 수정된 데도 도움되고 초기 생육에도 조금 도움이 될 거다. 특히 후지도 후지지만 조중생종에도 해주면은 이렇게 살포해주면은 좋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결실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적과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적과를 통해서 일시에 그 결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정할 때 홍로나 이런 당과지성 품종은 전정할 때부터 꽃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꽃눈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런 풍성기 때는 적화를 해줘가지고 남아있는 과실로 양분을 몰아줘서 초기 과일 비대를 좋게 하는 방법. 요거는 과일에도 좋지만 나중에 적과하는 노동력을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위해서 뭐 비대제를 치는 것보다 차라리 요런 적화나 정례를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과일을 그 생육을 좋게 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차피 이제 사과는 적과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적과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만개 후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끝내줘야 된다. 왜 1차 적과를 가능하면 빨리 해주신 게 좋아요. 좋은데 원인이 있겠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사과가 결실이 수정이 돼서 사과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안에 씨가 생기잖아요. 씨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지베렐린이라는 이 생장 조절 물질이 나와. 이게 지베렐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비대제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연적으로 지베렐린이 종자에서 나오는데, 이 지베렐린은 과일은 비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요놈이 과일에서 빠져나와서 신초 끝으로 이동을 하면 신초 끝에서 꽃눈이 생기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거리가 생기는 게 늦게 적과를 하거나 너무 과일을 많이 달면 꽃이 안 오는 이유가 이런 지베렐린 같은 생장 조정제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1차 적과는 일단 1차 적과는 가능한 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이런 이후에 꽃눈 생기는데 유리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적과는 이제 1차 적과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6월쯤 돼가지고 뭐 빠진 거라든지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이런 거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적과가 끝나느냐, 여기가 적과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언제 또 저가를 해야 되냐. 마무리 저가까지, 요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6월까지 저가를 끝내고, 추가 저가하는 시기가 첫 번째는 이제 여름에 도장지 칠 때. 도장지 뭐 쳐야 되니까. 칠 때도 복잡하다 싶으면 따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저가를 하시냐. 후지 같은 경우는 저격 작업 전에 또 도장지 한 번 더 치시잖아요. 그때도 복잡하다 싶으면 그때도 따내 주셔야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과가 후지 같은 경우 부피적으로 가장 굵은 시기가 9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따내 주면은 남아있는 과일이 훨씬 비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9월 달 그 도장지 치는 시기에 저격 전에 시기에도 복잡하다 싶으면 충분히 따내 주셔가지고 사과를 적정 착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손저가에 아직도 대부분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이런 약재 저가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특히 제때 앞에서 제가 1차 저가를 제때 빨리 끝내는 게 좋다 했는데,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저가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약재 저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카바릴, 요거 저가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빈입니다. 세빈인데, 요 카바릴을 이용한 사과 저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인 저가 효과를 내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마 이미 여러분들 후지 같은데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요게 이제 꿀벌의 유해성이 굉장히 강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고 그 적과 효과를 좀 강하게 보고 싶어서, 이게 사과나무가 좀 일찍 이 세빈을 쳐버리면 그 시기에 과수원의 개화 상태가 어떠냐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낙화가 다 되고 이렇게 과일이 제법 파달만하게 굵어져 있지만, 액화 같은 거 늦게 피는 눈들은 아직도 꽃이 피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늦게 피는 거. 그러면 벌이 날아와야 안 날아와요?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쳐버리면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안전사용 기준에도 농약 지침서에 보면은 과수원에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요거는 적과제입니다. 과일이 달렸을 때 과일을 떨어뜨리는 거고, 적화제라고 꽃이 폈을 때 수정이 안 돼서 아예 결실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적화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석회 유황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암모니움 티오솔페이트라고 하는 ATS를 줄여서 ATS라는 이 적화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거기 그 방법이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는 해보시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 한 번도 이때까지 안 해봤다. 근데 용감하게 내가 3,000번 밭에 그냥 과감하게 한번 쳤다. 근데 다 떨어졌다. 그건 누가 책임지겠어요? 제가 책임 못 져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자, 내가 적과제나 적화제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분들은 특히 품종별로 적과제 같은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소량 아주 일부만 한번 해보시고 그거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확대를 해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장 조정제, 앞에서는 이 생장 조정제는 없었는데, 외국에서는 생장 조정제를 이용해서 적과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제 이 생장 조정제가 이제 제품화 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 제가 제품명 일부러 한자 뺐습니다. 뺐는데, 요 제품을 치면은 요렇게 돼요. 여기 지금 중심하잖아요. 중심하고 2번은 살아남고 3, 4, 5번이 이렇게 말라서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액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적과하는 노동력이 굉장히 줄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아리수요, 아리수. 요것도 요렇게 중심하면 남고, 옆에 거 이제 빨갛게 되는 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빨갛게 요래되는 거는 요것들은 지금 다 떨어질 거예요. 지금 노랗게 되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떨어지고. 그리고 요건 홍로예요. 홍로가 이런 세빈도 그렇고 이런 적과제에 굉장히 좀 민감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치는 시기도 후지 아리수는 8mm에 쳤는데 홍로는 12mm 훨씬 굵을 때 쳤거든요. 그래도 약간 약이 좀 과하게 묻으면 이 과총 전체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고 뭐 시기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 과언에 맞도록 한번 그 실험을 해보시고 확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뭐 몇만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차 쳤을 때의 그 인력 적과를에 대한 드는 비용 절감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적과제는 적화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이미 선도 농가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면적이 많은 농가들은 이런 적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과가 이제 달리게 되는데요.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 사과 보이시죠? 이게 다 같은 동네에 있는 사과인데 여기는 사과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죠? 여기는 약간 듬성듬성해 보여요. 그래도 이 나무가 돈을 많이 살까요? 이 나무가 돈을 많이 살까요? 예? 오른쪽이죠, 그죠? 지금 같은 지금 시기에서 더 이쪽이 더 돈을 많이 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다셨어요? 좀 적과를 좀 더 하세요 했는데 뭐 손이 없어서 못하겠다, 일꾼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양의 욕심을 내서 많이 달면 안 그래도 색이 안 나는 환경 조건에서 더 색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 나무의 세력에 맞도록 충분히 2차, 3차 마무리 적과까지 후기 적과까지 충분히 해서 좋은 품질의 사과를 다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무리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연차별로 사진을 쭉 한번 이 가을철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게 놀랍게도 한가수원이지만 매년 11월 달에 낙엽 되는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11월 달에 나무, 이거 후지인데, 후지 낙엽 되는 상태를 보면, 낙엽되고, 그 다음에 단풍 드는 상태를 보면, 이 나무가 원래 어땠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같이, 이게 작년 11월. 11월. 이거는 2020년도 11월. 같은 나무예요. 그죠? 뭐가 달랐을까요? 뭐 가장 큰 건 기상이죠, 기상. 이때는 9월 달에 태풍이 와서 나무가 막 흔들리고 이 나무의 흔들림으로 해서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했는 그런, 그 다음에 10월 달에 굉장히 가물었던 거. 나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가 저장 약물도 적고, 그 다음에 제가 쓸 거 다 쓰고 나니까 이렇게 노랗게 단풍이 들고, 얘는 기온 높고 비 많이 오니까 늦게까지 계속 밑에서 질소기를 빨아 당기는 거예요. 늦게까지 나가면 안 되고 싱싱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내년에 이런 나무에는 기비를 제가 앞에 말씀드린 착화되는 거 보고 주셔야 돼요. 이런 나무는 오히려 빨리 가을에 오히려 비료를 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일찍. 그래서 이런 나무의 이런 세력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CBA를 하셔야지만 불필요한 시비도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세력을 판단할 때 가을철 단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2차 생장률도 우리가 세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보거든요. 자, 요거는 정상적인 결과제예요. 끝이 사과예요. 자,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가 6월 달에 멈췄다가 다시 자란 부위고, 여기도 6월 달에 멈췄다가 요만큼 다시 자란 부위고, 자, 여기는 요거 작년 거예요, 작년에는 요거 멈췄다가 6월 달에 다시 자랐다가 이게 9월 이후에 다시 또 자랐어요. 2차에 3차에 생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태라면 꽃
꽃이 제대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2024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후지 꽂는 분화율이 55% 내외라고 했는데 올해는 꽃이 보니까 40%대예요. 꽂는 분화율이. 그렇기 때문에 전정을 하실 때 이놈이 여러분들이 특히 잔가지, 전에는 내가 최소한의 달 위치를 놔두고 잔가지들을 많이 치셨다면 올해는 물론 이런 2차 생장가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제거를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가지, 결과지들은 좀 충분히 놔두고 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뭐 달리면 적가를 해내더라도 이런 끝에 꽂는 분화율이 낮기 때문에 좀 결과지들은 평년보다는 좀 많이 놔두고 전정을 하실 때 많이 좀 놔두시는 것이 안정적이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대목 노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묻히면은 대책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세력이 좀 세단 말이에요. 세서 그러면 세력 센 나무의 세력을 조절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박피예요, 박피. 박피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박피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박피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한 해의 효과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박피를 해버리고 되면 가을쯤 되면 다 아물어 들어가 있어요. 아물어 들어가 있고 봄에 박피를 함으로 인해서 위쪽에 세력을 안정화시켜서 세력을 좀 떨어뜨려서 꽃이 많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거기에 사과가 달리게 되면 나무가 자연적으로 세력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 해 만에 좀 세력을 안정시킬 수 있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박피로 효과로 볼 수 있는 나무는 그래도 대목이 정상적으로 노출돼 있으면서 그냥 좀 내가 비료를 많이 줬다든지 해가지고 세력이 세진 나무는 박피로도 되돌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본 것 같이 대목이 다 묻혀서 굉장히 세력이 막 세진 나무는 박피로는 별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면 뿌리를 끊든지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 뿌리를 끊어줘야 돼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작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작업하기가 한 나무 한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심으실 때 대목 노출을 조금 여유 있게 해라. 자, 근데 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서 나무가 빌빌거린다.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여름철에 늦다 싶으면 심은 당해 여름이나 가을에 덮어버리면 바로 뿌리가 나요. 가을에. 거기서 덮은 부위에서. 그럼 세력이 그 다음에 다시 세력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깊이 심어버리는 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라도 당근을 해가지고 세력을 어느 정도 잡든지 정 안 되면 간벌을 해서 뭐 1.5m 심었던 게 3m 간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당근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또 의외로 당근을 해놓으면 생각외로 이 당근의 효과가 좋거든요. 당근의 효과가, 세력 떨어뜨리는 효과가 좋아요. 근데 너무 좀 당근을 심하게 하면 오히려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가. 나무가. 그래서 이 당근은 했는 거에 어떤 이 나무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쪽만, 양쪽 동시에 하지 말고 한쪽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쪽을 당근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장 편한 여러분들이 수세 관리 방법이 이거죠. 이게 비비풀. 비비풀인데 비비풀은 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익히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비풀을 3번, 4번, 5번 쳐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추천하는 건 2번이에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3번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추천은 2번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치는 시기를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냐 하면 일찍 치면 이 약효가 잘 들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은 한 5cm 정도, 3에서 5cm, 한 5cm 정도 됐을 때 신초가 길이가 우리가 사과 달림 옆에 그 과대지라 그러죠, 그죠? 그걸 뽑아져 나오면 그게 한 5cm 정도 됐을 때 치면 되는데 너무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 막 요만큼 뽑아 나올 때 꽃도 떨어지기 전에 꽃 이제 중심만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확 쳐버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초기에 이 순을 먹는 효과는 아주 좋아요. 근데 순이 자라는 시기가 언제까지 자라냐 하면 5월 말까지 굉장히 강하게 자라고 6월 상순까지 자라요. 그럼 그때까지 요 약효가 가는 건 2 내지 길게 가도 4주, 보통 2주, 2, 3주 정도 보는데 그러려면 6월 상순까지 4월 중하순에 쳐가지고 6월 상순까지 맞으면 한 달 반 동안 적어도 3번 이상을 쳐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막으려면. 그러려면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6월 달에 막 그때 1차 순 정지까지 시기까지 3번 쳐서 막아놨잖아요. 그럼 장마 지나면 다 터져나. 그게 막혔던 게. 쉽게 말해서 이 물길이 쭉 흘러가는데 요 생장 조정제는 그냥 잠실에 막아 놓은 거예요. 막아 놓고 있다가 물이 확 넓어지면 그 뚝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생장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는 있지만 너무 일찍 쳐서 무리하게 이거 살포 횟수를 많이 늘린다든지 2번 치나 3번 치나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2번 치나 4번 치나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살포 횟수가 많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길이는 좀 줄어들지만 요거는 지베렐린을 너무 이게 지베렐린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베렐린의 그 활용 이 억제 효과 작용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좀 덜 굵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치면 초기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cm 정도 있을 때 치고 살포 간격을 어떤 데서는 처방을 하면 뭐 5일 만에 쳐라, 뭐 일주일 만에 쳐라 하는데 2주는 갖고 가야 돼요. 다음가에 그 처리 간격을 2주 이상. 그래서 한 2번 정도 쳐가지고 초기 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3번, 4번 쳐야 되는 밭은 이 생장조절제를 쳐야 되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아니란, 아까처럼 깊이 묻혔거나 세력이 너무 세거나 하는 거는 박피나 당근의 방법을 써야 되지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이런 생장조정제로 그렇게 세력 센 나무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후기에 다 터진다. 그래서 이런 편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착색 관리인데요. 여러분들 착색 관리에 제일 중요한 작업이 잎 따고 반사필름 까는 거, 그죠? 그건데 잎을 딸 때 아직까지도 잎을 확 따가지고 햇빛을 많이 보면 색이 잘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건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사과가 착색이 되는 메커니즘을 보면요. 사과가 안에 당도가 있어야 돼요. 당이 올라줘야 돼요. 당이 올라줘야지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생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과피해서 붉은색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햇빛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은 좋게 만들어도 내부적인 요인이 좋지 않으면 색깔이 안 납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을 좋게 하는 게 당을 올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가 하느냐? 사과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잎에서 당이 만들어져서 과일로 전류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다른 당의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붉은색이 잘 나는데 잎을 싹 다 없애버리면 외부적인 요인은 좋겠죠. 햇빛을 잘 받는 요인은 좋아서 근데 색깔이 어떻게 되냐? 누리띵띵한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주황색. 그래서 사과는 잎 청소할 때 이렇게 붙었는 거, 요 붙어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만 띄주면 돼요. 이런 거만 띄주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뭐 뛸락하면 요 과총력 위주로 몇 개만 띄면 돼요. 요 위에 붙었는 거 줄줄 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지금 붙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만 띄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 가을에 사과가 많이 달리고 뭐 가지가 무거우니까 늘어지잖아요. 그죠? 늘어져요. 이게 가지가 많고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겹쳐져. 그죠? 밑에 가지에 그늘을 지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니까 그 겹쳐져서 복잡하니까 입을 따다 보니까 다 따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늘어진 가지를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주면 어떻게 되냐? 사과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대롱대롱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대롱대롱 달리면 딱 붙었는 것만 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은 늘어진 가지를 작업 전에 좀 늘어져서 복잡한 가지를 좀 당겨서 들어 올려주시고 뒤에 저겹 작업, 입다기 하는 작업 인부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만 붙은 것만 떼라. 그렇게 하고 밑에는 어차피 반사 필름을 까니까 빛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당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색도 맑은 색이 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년도 꽃이 훨씬 좋다. 내년도 꽃이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잎을 과다하게 따지 마라. 그게 착색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육기 때 여러분들이 결실 관리부터 해가지고 착색 관리까지 주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신 것들도 있지만 혹시 내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